네, 이번 영상에서는 22번부터 볼 건데요. 22번부터 오늘은 30번까지만 보겠습니다. 30번에서 설명을 할 그 개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22번 하고요. 22번, 23번, 25번은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로저스는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 세계를 탐색하는 겁니다. 세계가 아니라 경험 세계를 탐색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촉진적 조건을 상담자가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촉진적 조건.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공감적 이해, 무조건 긍정적 존중, 일치성과 같은 태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른 것들의 정의도 한번 봐야겠죠. 자, 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순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들을 민감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자, 가장 유명한 정의가 여기 나옵니다. 내담자가 경험하는 방식으로 내담자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며, 자, 이것은 뭐라고 하나요? 공감적 이해라고 합니다.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죠? 내담자가 경험하는 방식으로 내담자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로저스는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 세계를 탐색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촉진적 조건도 중요하고 공감적 이해, 무조건 긍정적 존중, 일치성 같은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4번은 행동주의에 대한 설명인데요. 행동주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일단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장애는 뭐다? 학습된 것이다. 못 배워서 그렇다. 그죠? 병변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이 행동주의이고 1920년에 왓슨한테서 시작돼서 195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미국 심리학의 주류가 됩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나 장애 행동을 없애고 바람직한 행동만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인간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외부 조건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행동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죠. 자, 중요한 말, 학습된 것이다. 그쵸? 못 배워서 그렇다. 잘 가르치면 올바른 학습을 통해서 행동 장애가 수정될 수 있다. 이게 행동주의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파블로프가 종 치면서 개한테 고깃 덩어리를 줬다 뺏었다 하면서 한 실험이 되게 대표적이죠. 여기 왓슨이라는 이 사람, 왓슨 나쁜 놈입니다. 아주 왓슨인데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화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왜냐? 아주 유명한 그 영 알버트 실험 있잖아요. 그 실험의 주동자입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아기가 공포를 느끼도록 설정을 해놓고 자기 이론을 증명을 하긴 했는데 뭐가 나쁜 거죠? 실험을 했으면 다시 실험을 해서 아기를 정상으로 돌려놔야죠. 개나 고양이나 쥐도 문제지만 사람이잖아요. 그쵸? 자기 유명세에 취해서 이 실험 대상을 방치한 아주 악질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왓슨이 나름 변명 아닌 변명 설명을 한 게 이 왓슨이라는 인간이 영 알버트의 엄마가 영 알버트 아가를 데리고 뭐 잠적해버렸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훗날 BBC인가 어떤 방송에서 이 영 알버트를 찾았습니다. 찾아갔더니만 아주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왓슨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주 나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여튼 이 행동주의 학자들은 동물학대범들로 유명하죠. 스키너는 쥐, 손다이크는 고양이를 가지고 파블로프는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가 비교적 오래갔고 또 효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동물로 취급했고 인간의 자율성을 무시했던 거죠. 인간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외부 조건에 통제될 수 있는 존재로 본 게 가장 큰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에 대해 이걸 비판하면서 짜잔하고 등장한 것이 바로 뭐였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입니다. 25번의 답이
인본주의. 아니, 그러니까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쓰려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쓰던지, 인본주의라고 쓸 거면 인본주의라고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쓰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한대요? 예. 195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미국 심리학의 주류가 되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이론만 주구장창 추앙한 게 아니잖아요. 자, 인본주의는 1960년대하고 70년대에 걸쳐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60에서 70년대. 행동주의를 비판한 거죠. 그죠?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편협한 존재로 볼 수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제3의 심리학으로 불리며 인간을 성장지향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갖는다고 했어요. 예. 인간을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본 거고요. 그렇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존재로 높이 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실현 경향성.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잘못된 상태를 극복하고 건강해지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는요, 무슨 기법 이런 게 없습니다. 그쵸? 예. 기법 없음. 발전 단계, 발달 단계 같은 거 없음. 그래서 어떻다? 굉장히 추상적이다. 그쵸? 예, 상담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인지적 측면을 딱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구체적인 어떤 기법이 부재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존중하고 뭐 인간을 중시하라는 말이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뭐 발달 단계에 따른 기법 같은 거 없고 상담 목표는 추상적이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상황에 맞는 고유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설정하는 것이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는. 그래서 등장한 것. 예. 그 다음에 인본주의 다음에 등장한 게 뭐겠어요? 예, 그것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바로 인지주의입니다. 이 흐름을 좀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행동주의, 그 다음에는 인본주의, 그 다음에는 인지주의. 계속 비판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6번으로 가시면 다음은 어떤 이론에 대한 설명이냐, 어떤 이론일까요? 인간은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의미에 의해 지배받는다. 우울증용으로 시작해서 인지치료로 발전한 백.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의 앨리스. 자, 백은 CBT, Cognitive Behavior Therapy. 예, 앨리스는 REBT. RET였다가 REBT, Behavior가 들어갔다고 했죠. 자,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생각이, 사고가 감정과 행동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인지적 오류에 따른 자동적 사고가 심리적 장애나 증상으로 외현화됩니다. 그쵸? 이게 바로 인지치료의 핵심이죠. 이것도 맹점이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너무 짧고 매우 인기 있는 이론이지만 발달 초기의 문제에 대해서 제한된 한계를 갖고 인간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게 문제죠. 그렇죠? 자, 아론 백 이 양반이요. 굉장히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요. 21년에 탄생하셔서 21년에 돌아가셨어요. 21년. 1921년에 태어나셔서 202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고 앨리스도 그렇고요. 초창기에는 젊었을 때는 정신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비판도 많이 받고 어쩌고 하지만 굉장히 대단한 이론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죠? 무슨 주의, 무슨 이론 이렇게 딱딱하게 공부하시면 기억이 안 되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들이 어떤 비판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완하려고 등장했는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연합주의 아시죠? 연합주의. 손다이크는 연결주의지 연합주의가 아니다라고 막 얘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일단 연합주의 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철학자 존 로크 1700년대죠. 그쵸? 존 스튜어트 밀 뭐 이런 옛날 사람들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고요. 연합이잖아요. 연합. 이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인데 행동은 자극과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연합주의입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냐? 행동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학자들이 연합주의를 되게 좋아해요.
예, 손다이크도 연합주의랑 다윈의 진화론을 합쳐서 자기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연결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뭐 구성주의랑 구성주의, 예, 기능주의, 예, 스트럭처리즘하고 펑셔널리즘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거하고 연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내친 김에 예, 연합주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예, 231쪽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합주의가 정말 옛날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가지고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 행동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행동주의는요, 전쟁 이후에, 이게 195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미국 심리학의 주류가 됐다고 했잖아요. 전쟁 이후에, 세계대전이 이제 1945년에 끝이 납니다. 전쟁 이후 피폐해진 세상을 빨리 복구하기 위한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부합해서 발전했던 게 바로 행동주의예요. 일단 눈에 보이는 행동이 고쳐져 나가는 게 보이니까 얼마나 이론을 만들고 적용하기가 좋아요. 무려 과학적인데, 그쵸? 예. 이거에 반한 게 뭐다? 예, 인본주의다.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예, 동물적으로 볼 수가 있니? 아니야. 그랬고 또 인본주의에 딴지 걸기 시작한 게 예, 인지주의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머릿속에 딱 넣고 가시면 참 덜 헷갈립니다. 예. 자, 그래서 26번에 파란색으로 막 써놓으니까 좀 정신이 없네요. 자, 26번의 답은 여기 들어갈 답은 인지주의이고요. 자, 27번하고 28번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신장애와 이상행동의 이유를, 예, 방어기제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해서 이상행동이나 정신장애가 발생한다고 본 것은 정신분석이고요. 자, 인간의 모든 행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학습된 것이다. 이상행동은 못 배워서, 잘못된 학습에서 기인한다고 본 것이, 예, 행동주의입니다. 자, 29번을 보세요. 행동주의 심리학자 중에 울프가 있는데 고전적 조건 형성 중 하나로서 새로운 반응이 습관적인 반응을 감소시킨다라고 한 걸 상호 억제의 기제라고 했어요. 상호 억제. 어디에 쓰였냐? 체계적 둔감화 기법에 쓰였습니다. 자, 혐오스러운 어떤 느낌이나 불안한 자극에 대해서 체계적 둔감화 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위계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만 합니다. 낮은 수준의 자극에서 높은 수준의 자극으로 상상을 유도해서 혐오나 불안을 극복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계적 둔감화 기법이고요. 행동주의 이론이 지나치게 인간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존재로 본 탓에 지금은 거의 그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는 감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 생생하게 아직까지도 그 존재, 명맥을 유지하는 분야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체계적 둔감화 기법입니다. 효과가 있거든요. 예. 자, 이렇게 살아남은 게 있다. 예, 그래서 우리 행동주의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30번을 보세요. 답은 상호 억제입니다. 체계적 둔감화 기법에서 불안과 공포를 통제하는 기제는 상호 억제이고요. 자, 30번 문제를 보시면 30번 문제에서 여러 가지 보기가 또 나오죠. 지금 부적 강화라는 말이 나오고 부분 강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뭐 모델링이나 조성도 그렇고 상호 억제도 그렇고 어떤 건지 다 정리를 해두시는 게 맞는데 이 강화, 처벌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자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예 30번 설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